읽으신 분도 계시고 안 읽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책은 제가 좀 읽다가 내가 읽어줘야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이게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좀 잡아드리고 싶어가지고 3장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여백을 만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런 다음이 4장에서는 불타는 열망을 가져라가 4장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그 44페이지에 보시면요. 마음 안에 여백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창조의 법칙을 적용해서 그 자리를 풍성한 불로 가득 채울 차례다라고 나와요. 창조의 법칙. 이걸로 내가 불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선행돼야 될 게 여백을 만드는 거죠. 그럼 일단 여백을 만들라는 거 어저께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집을 이쁘게 꾸밀 거면 집 안에 있는 낡은 가구를 버리고 청소를 해야지 예쁜 가구도 들여놓을 수 있다. 빈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내가 어떤 길을 간다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근데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그런 사람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제가 예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조라는 거를 할 때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어, 목표를 향해 간절한 열망을 불태우고 달성 계획을 글로 적어야 돼요. 글로. 그냥 이렇게 타이핑 치는 거 말고 꼭 글로 적으셔야 돼요. 글로 적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생각했을 때 똑같다고 생각하잖아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타이핑 치는 거랑. 아니에요. 글씨를 쓸 때 이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작업 자체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지만 뇌에서 인지하는 게 다르대요. 그래서 꼭 글로 적으셔야 돼요. 엄청 많은 근육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해요. 근육뿐이 아니라 뇌에서 인지하면서 그 손으로 보내고 이런 작업들이 글로 쓰는 거랑 타이핑 치는 게 다르대요. 그래서 내가 뇌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꼭 글을 쓰셔야 돼요. 목표를 글로 적어서 날마다 수정하고 확인하래요. 두 번째는 상상력을 발휘하래요. 세 번째는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된대요.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냥 대충 그렇게 느끼시고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단계다. 글로 적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앞으로 해야 될 그 두 단계, 세 단계를 알려줬잖아요. 앞으로 해야 될 두 단계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감이 안 와요. 그 다음 장 볼게요. 46페이지 맨 아래. 열망하는 내용을 글로 적어라.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47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볼게요. 두 번째 단락의 어, 두 번째 줄. 명백한 의도가 부여될 때에만 우리 마음은 명백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삶과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 하지만 과연 어떤 삶을 원하는지, 얼마나 더 많은 돈을 원하는지 스스로 뚜렷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젤리 리더님들한테 어떤 삶을 살고 싶어? 너는 좋아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대답을 잘 못하세요. 근데 이게 사실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요. 우리가 먹고 사느라 바빠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꿋꿋이 해내느라 스스로에 대한 그 관찰을 잘 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지만 왜 벌고 싶은지, 얼마를 벌고 싶어 하는지도 정확히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제 착한 병에 걸린 많은 분들이 요 단락 밑에 보시면 그런데도 열망을 억누르려고 한다면 불을 향한 건설적인 통로가 막혀버린다라고 나오죠. 착한 병이나 아니면 내가 어,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내가 과연 그걸 달성할 수 있을까? 라는 어떤 패배의식이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나는 뭐 돈 이 정도면 돼. 아이 뭐 더 벌어서 뭐해. 이런 여러 가지 내숭을 떨면서 본인 스스로 더 벌 수 있는 가능성을 억눌러요. 이 정도면 됐지. 현실이 만족해야 돼. 욕심 너무 부리지 말자. 등등.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의 성향들이요. 불을 향한 그 통로를 막아버린다고 써있네요. 내 욕망 스스로 내가 얼만큼 이루고 싶은지까지 그거를 인지하는 것부터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연한 기회에 얻어 걸리는 건 없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고 그 통로를 열어뒀을 때 가능한 거죠. 속도를 좀 낼게요. 48페이지. 그래서 부는 계획된 결과라고 해요. 그 빨간 줄 보이시죠? 거기에 부는 의도적인 생각과 행동의 결과이다. 풍요로운 인생이라면 그저 되는 대로 대충대충 통할 수 없다라고 나와요. 49페이지 맨 위에 부는 명확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다. 의도적인 계획이 없다면 지속적인 불안이 있을 수 없다. 얻어 걸려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 쉽게 망하는 거 되게 보셨죠? 한때 되게 잘 살았어. 그쵸? 지속적인 부가 있을 수 없어요. 우연한 기회에 돈을 얻는 거는 지속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얻어 걸리는 거? 뭐 사실은 행운처럼 왔다 해도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죠. 그 밑에 단락에 중요한 게 나와요. 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자신의 열망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경우 현재의 삶에서 원치 않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목록을 만들으래요. 자, 정리할게요. 첫 번째, 내가 만약에 부자가 되고 싶던지 좋은 삶을 살고 싶어서 부자로 예를 들게요. 여기서의 부자는 정신적인 것까지 함께 부자라고 말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빈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여백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적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이 원하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거를 적기 전에 차라리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거, 원치 않는 것을 먼저 적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빚,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은 거. 응. 뭐, 뚱뚱한 거, 아픈 거, 뭐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이 원하는 거, 원치 않는 거, 그걸 먼저 적으라는 거죠. 내 인생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적은 후에 여기 적힌 것은 모두 없어져야 돼. 여기 적힌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돼. 해결돼야 돼. 이러면서 이제 선언을 하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모르는 자는 원치 않는 것부터 적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장 보시면 50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찾은 후에는 뭘 해야 되냐?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인데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목록을 수정하고 메모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래요. 세 번째 단락에 써 있어요. 그러면서 밑에 단락 보시면 약 5분 정도 걸린대요, 이 작업이. 근데 참으로 귀중한 시간이다.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 짧은 5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를 루틴화 하면 되겠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적어낸 후에, 아, 내가 정말 요거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지? 아니면, 아, 나 생각해보니까 이거 원하는 게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이런 습관들을 좀 가지라는 거죠. 51페이지 보면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목록을 만드는 일이 하찮게 보일 수 있지만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적고 아침, 저녁으로 보고 수정하고 하는 방법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장 52페이지. 실제로 이렇게 한 사람의 예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달러. 어떤 의사는 여기 나오죠. 어떤 의사는요, 희망소득액을 글로 적기 시작한 뒤 불과 몇 주일 만에 상당한 소득 증가의 효과를 보았대요. 예시는 진짜 많아요. 예시 하나만 제가 체크해 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53페이지. 고민거리를 늘어놓고 다닐 때 화를 부른다. 라고 명확히 써 있습니다. 사실은 되게 사소한 어떤 고민은요, 두 번째 줄 보면 스스로 마음가짐만 바꾸면 쉽게 해결할 수도 있었대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 불안한 거지. 뭔가 이런 고민이 생긴 게. 그래서 자신의 고민거리를 주변의 친지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여기저기 늘어놓고 다니기 시작을 했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말을 하면서 이게 사람이라는 게 말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게 계속 점점 부풀려져서 말을 하게 되니까 내 마음속에도 점점 이거 되게 심각한 거네. 이거 리더님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자식이나 남편한테 화를 내기 시작할 때 화를 내면서 내 말이 감정이 점점 증폭돼서 화가 더 심해지는 경험 있으세요?
그거예요. 이거는 진짜 글로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이런 문제가 점점 현실 세계에서 심각한 문제로 되면서 야, 이거 해결이 되겠냐? 이렇게 혼자 되게 심각해지는 거죠. 내 마음이 그러니까 당연히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랬던 것이요. 이 사람이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바꾸니까 몇 달 후에 모두 깨끗이 문제가 해결됐대요. 그래서 그는 고민거리를 타인에게 늘어놓거나 편지를 써서 알리는 거. 우리는 주로 요즘 카톡에 막 쓰죠. 이런 일들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거 해결됐으면 좋을까 원하는 걸 조용히 생각해보고 그걸 글로 이렇게 적은 거죠. 나는 이렇게 잘 풀렸으면 좋겠고, 뭐 빚도 갚았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는 뭐라고 하냐면, 이 작가는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공경에 처했다면 그 일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 매일매일 조용히 글로 옮겨라. 떠벌리지 말아라. 부정적인 건 떠벌리지 마세요. 이 책의 앞에 뭐라고 했죠? 궁핍과 가난, 그 모든 것은 입 밖으로 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54페이지, 당신의 과거와 미래를 지배하라 바로 위에, 어, 원하는 거 내가 해결되고 싶은 내용을 지금 적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왜 과감하게 현대판 기적을 경험해 보려 하지 않는가? 해결되고 싶은 게 있다면 되게 사소하고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적어라. 이건 기적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해줍니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도 사실 내가 지금 적으면서 이룰 수 있다. 막 불안해하고, 과거에 집착하고, 막 떠벌리고 그러지 말고 해결되고 싶으면 과거든 미래든 다 청산하고 적어가면서 원하는 미래를 적으라는 거예요. 결국 적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6페이지 보면요. 이 효력을 의심하지 말라고 해요. 첫 번째 줄부터 부의 창조 법칙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성공과 행복으로 바꾸어 놓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창조라는 게 엄청 어려운 것 같지만 백지에 적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창조의 작업이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창조하는 거예요. 창조라는 게 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종이에 적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쭉 나오죠. 이런 방법, 종이에 적는 거, 이런 방법을 동원하면 인생에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반복합니다. 우선 인생에서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인지 자신에게 물어봐라. 진지하고 정직하게 물어봐라. 그리고 주요 소망을 적어라. 그 다음 적어도 하루에 15분 정도 그 목록을 확인하고 수정하는데 보내라. 이 얘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단 용서로 여백을 만드셔야 돼요. 38페이지 가볼게요. 우리 삶 속에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있으신가요? 잠시 떠올려 볼까요? 화나는 사람,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 미운 사람, 내 인생을 조금 제 옛날에 남편 안 만났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한 적 있었거든요. 그런 거. 아니면 우연히 뭐 사기를 당했을 때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뭐 리더님들의 과거는 제가 몰라요. 아니 누군가 미운 사람. 뭐 많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과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지 않았던 나.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38페이지 하나, 둘, 셋. 고열을 시달리던 그 밑에 따옴표 있어요. 따옴표. 거기. 이거를 한번 지금 조용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당신을 완전히 용서합니다.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은 영원히 잊어버립시다. 당신에게 상처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피해를 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나도 자유고 당신도 자유예요.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도 자유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제가 사실은 음, 그저껜가? 혼자 커피숍에 앉아서 막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했어요. 뭐 누구를 유독 미워한 건 아니었는데 내가 어쩌면 자유롭지 못하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잊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살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어떤 단편적인 저의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잊지 못한 어떤 상처가 된 기억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여러 번 읽었어요. 커피숍에 앉아서.
저는 되게 갑자기 자유로움을 느꼈거든요. 이게 여백을 만드는 작업이니까 이거를 반드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한 다음에 열망하는 글을 내용으로 적으세요. 이거 46페이지에 나옵니다. 근데 그냥 적으세요. 적고 만약에 열망하는 내용이 뭔지 모르겠으면 원치 않는 것을 적고 이거 4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없어져야 돼. 너는 없어져야 되는 거야. 라고 선언하세요.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나왔어요. 이거 순서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열망하는 내용을 적었잖아요. 그 메일, 그 목록을 매일 확인하고 수정하세요. 5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확인하고 수정할 때 꼭 중요한 거, 고민거리를 말하지 마십시오. 이 책의 내용이 정리된 내용입니다. 요거를 하시면 돼요. 이러면 우리는 4페이지를, 부의 법칙인 4페이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못해요. 순서만 적어 놓고요. 줌이 끝나고 조용히 앉아서 한번 해보시길 원해요. 이걸 안 하면 사실은 이 부의 법칙을 아무리 알려줘도 적용하지 못해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됐다면 이제 그 다음 장, 5장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정리해드린 거 용서 후 글로 적고 목록을 확인하는 것까지 되셨다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57페이지. 여기까지 됐다면 세 번째 줄, 이제는 상상력을 발휘할 단계다. 상상하는 모든 것을 실제 현실에서 창조할 수 있다는, 즉 마음속에 그린 이미지가 실제 경험을 만들고 뭐 그렇다. 이거 생소한 것도 아니고 사실이라고 나와 있어요. 뒤에서 계속 말할 거예요. 이해 안 돼도 그냥 따라오세요. 58페이지. 실패, 혹시 내가 열심히 살고 있지만 실패와 궁핍 속에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먼저 내 마음 속에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아, 가난한 삶은 너무 싫은데. 뭐 이 등등 이런 상상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단계. 더 나은 인생을 여기 보이시죠? 더 나은 인생을 희망한다면 먼저 그러한 희망을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려야 한다. 이성이 가로막고 서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 말이 안 되라고 해박 넣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대담하게 마음속에 상상을 계속해 나간다면 목표가 실현될 때까지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사람을 주변에서 야, 넌 안 돼. 그 되겠냐? 라는 사람 정리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더 나은 인생을 희망하는데 야, 그 정도면 되지. 무슨 욕심을 이렇게 부려. 야, 그게 되겠어? 야, 그거 힘들어. 야, 내가 주변에 커피숍 차린다는 사람 다 망했더라. 무슨 네가 커피숍을 차리냐. 요즘 커피숍이 지구장창인데. 뭐 이런 사람들. 뭐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내 남편일 수도 있고요. 내 친구일 수도 있죠. 이렇게 회방을 놓는 사람들, 내 자신조차도 이렇게 회방을 놓는다면 이겨내라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계속 주구장창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이겨내요? 그냥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굴하지 말고요. 대담하게 내가 원하는 삶이 있다면 내가 지금 열망하는 삶을 그렸잖아요. 그렸잖아. 이게 되겠어? 라는 마음에 내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온다면 아니야. 돼. 라고 계속 상상을 해서 목표가 실현될 때까지 상상하라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60페이지 볼게요. 어, 옛날에 그 아테네랑 스파르타 역사 그 전쟁한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서 그 전쟁이 약 30년간 지속됐어요. 펠로폰네소스라고 아마 전쟁이라고 그거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랫동안 전쟁이 지속된 이유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전쟁을 전쟁이라서 했기 때문이라고 나와요. 앞에 그렇게 요약해서 나오면서 그 얘기를 60페이지에 네 번째 줄에서 나와요. 승리를 위한 계획이나 상상력도 없이 이기지도 못하고 지지도 못하고 그저 싸우기만 하면서 남들 하는 대로 그럭저럭 시간만 보내는 거. 그 전쟁을 빗대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럭저럭 그냥 싸우는 거예요. 아예 만약에 내가 뭐 남편이랑 똑같은 뭐 어떤 대립 관계. 아, 저 새끼 말해도 소용없어. 이러면서 그냥 대충대충 사는 거죠. 차라리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투쟁하셔야 돼요.
진짜 작정하고. 아니면 그냥 지던가, 납작 엎드리던가.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화나면 화나는 대로 그럭저럭 그냥 사는 거죠. 싸우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시간만 가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나의 삶의 태도라면 그냥 내 삶 자체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뭔가를 얻기 위해 투쟁하지도, 계획도, 전략도 없이. 내가 이거를 내가 얻으면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상상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그냥 살면서 시간만 보내고 산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줄에 성공은 먼저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 나오죠? 61페이지. 아, 이거는 넘어갈게요. 마음속에서 상상하라고 하면서 62페이지. 성공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래요. 두 번째 단락에 나오죠? 어, 마음속의 이미지가 현실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그 결과는 더욱 커진다.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아, 더 크게 돌아오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계속 믿고 상상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이런 게 진짜 사실이겠어? 이런 게 이루어지겠어? 이런 생각으로 이때까지 외면했던 거죠. 하지만 엄청 많은 성공자들은 다 이런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한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사례가 뒤에 쭉쭉 나와요. 그러면서 64페이지에 이 트럭 운전기사가 가난했는데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다만 큰 변화가 있었다면 한 주에 25달러 받는 트럭 운전사가 부유한 상상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상상하던 꿈을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나오죠. 적고 상상한 사람이 이러는 얘기들이 쭉쭉 나옵니다. 현실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65페이지 빨간색 글씨 끊임없이 상상하라. 상상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어떤 부인한테 이 얘기를 했대요. 트럭 운전기사가 또 이랬고요. 여러분, 그냥 상상하세요. 계속 상상하면 이뤄집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부인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궁핍해졌어. 66페이지에 다시 찾아온 거예요. 나 힘들어요. 궁핍해졌어요. 이러니까 두 번째 따옴표 있죠? 여기 따옴표? 두 번째 나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주었다. 단락 그 밑에 따옴표. 부인의 마음속 이미지를 바꾸지 않는 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될 거예요. 부인은 끊임없이 경제적 궁핍에 관한 얘기를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마음은 상상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상상하는 습관을 바꾸세요. 궁핍한 거, 불안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부자가 되고 이루고 싶은 모습으로 상상을 바꾸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인이 순순히 상상하고 그 이분의 조언을 따랐고요. 그러면서 완전히 변한 삶을 살았다는 예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66페이지 맨 밑에 달라. 결코 남의 것을 빼앗아 와야 된다고 상상하지 말래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우리로 예정된 것을 찾아오는 것 뿐이지 남의 걸 뺏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신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놓은 섭니다. 이기적으로 상상하지 말라. 빨간 글씨 보이시죠? 다른 사람이 받은 축복을 탐내서는 안 된다. 밑에 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다고 해서 탐내거나 억지로 빼앗으려 하지 말고 상상조차도 하지 말래요. 저게 내 거라면 이런 상상조차도 하지 말라. 그 밑에 달라. 상상력은 거기 보이시죠? 그 줄에. 그 밑에 상상력은 그 밑에 줄에. 즉, 남에게서 억지로 빼앗아 오려고 할 때 우리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내가 겪기 싫은 일, 저 사람이 저 겪었으면 이렇게 상상해서도 안 된다.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인 거죠. 질투하지 마세요.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지 마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면 안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요, 축하해주는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 사촌은 저에게 적어도 돈 빌려고 하지 않아요. 땅 사고 부자가 됐으니까. 그 사람이 안 되길 바라면 안 된 사람이 결국 나에게 찾아와서 손을 벌립니다. 상대방을 축하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잘된 점을 박수 쳐줘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거지가 되고 나만 부자가 되는 거 원하세요? 아니죠. 주변 사람이 나보다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자유롭게 살 수도 있어요.
그거를 막 탐내고, 아, 이러는 게 아니라, 잘 됐다. 적어도 저 사람은 내 인생에, 어, 아쉬운 소리는 안 하겠구나. 나한테 와서 돈 빌려달라부터 시작해서, 안 하겠구나. 저 사람이 스스로가 잘 먹고 살아서 저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감사하다. 저 사람이 잘 살아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파트너에게도 마찬가지고 현재 라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왜 잘 나가? 하면 안 되고, 아, 저 사람한테 뭔가를 배우면 되겠구나. 감사하다. 저 사람이 이루어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68페이지 맨 위에 별표예요. 이거 진짜. 타인을 위해서도 건강과 부, 행복을 상상하라.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게 안 돼. 타인을 위한 부 상상이 안 돼. 그러면, 어, 진정으로 열망하는 것을 상상하라 바로 위에 단락 있죠? 자신의 주변 사람을 위해서 섣불리 상상력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 상상한 것이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 차라리 내가 그 사람의 부랑 행복이 상상이 안 되면 차라리 무관심하세요. 꼬투리 잡고 막 그러지 말고 차라리 아예 냅둬. 그냥 생각을 차라리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죄 짓는 거니까요. 나쁜 생각을 하는 거, 그 사람 꼬투리 잡고 물어지는 거, 이거 다 죄지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집니다. 어, 참, 그래서, 음, 예,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페이지를 다 못 나가겠네요. 큰일 났네. 5장까지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에서 만약 자유롭고 싶잖아요? 리더님들? 그러면 돈이 자유로운 상태를 생각해야 돼요. 돈에서 자유로운 거. 우리 화수분 배우셨어요? 끊임없이 돈이 막 나오는 그런 그 그거 화수분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돈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 그럼 여러분, 돈이 내가 끊임없이 나오는 상태예요. 상대에게 무엇을 주었을 때 나는 어차피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 돈을 주는 게 아깝나요? 너 계속 나온다니까? 쓰면 쓸수록 계속 나와요. 아까워요? 아깝지 않죠? 그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뭔가를 베풀잖아요? 그럼 나는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있는 사람에게는 계속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주는 걸 아까워하고 하다못해 친절한 말, 칭찬조차도 인색하고 저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나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나는 없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되게 너무 간단한 원리거든요. 요 생각을 몸에 완전히 문신새기듯이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남들을 헐뜯고 비난하고 이거 완전 없어져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돈을 쓰거나 베풀 때 아씨 내 거 나가서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내 흥청망청 막 쓰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마음가짐은 어, 뭐 돈이 아니라 그럼 칭찬으로 얘기해 볼게요. 나는 이미 많은 걸 가진 사람이라서 저 사람을 칭찬해도 질투가 나지 않아. 나는 이미 남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계속 인정받는 상황이 펼쳐져요.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이 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69페이지 맨 위에 문장에 의지와 이성에 연연하지 말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적극적인 상상력을 발휘해라. 대충대충 상상하면 그런 정도의 결과만 얻게 될 것이다. 진정으로 원하는 거, 내가 이성적으로 이게 되겠어? 나는 현실적으로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런 거, 내 의지는 약해서 못 이뤄. 이런 거 다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어치고, 진짜 원하는 거에만 집중해서, 음, 나는 부자야. 라든지, 음? 나는 이미 인정받고 있고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저 사람한테 충분히 베풀고 칭찬해도 돼. 라든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는 다 이룰 수 있어. 그런 상상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죠. 머릿속으로 다 이룬 나를 생각하세요. 다 얻은 나. 결과만 얻게 될 겁니다. 음. 나는 내 주제에 뭐 저걸 가질 수 있겠어? 내가 뭐 강의를 잘할 수 있겠어? 강의가 만약에 내가 앞뒀으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강의를 잘해서 성공한 나를 상상하라는 거예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그런 얘기들이 이제 6장까지 나왔습니다. 7장은 사실 5장까지 나왔습니다. 6장은 사실 더 심플해요. 4장, 5장이 돼야지만
6장을 얘기할 수 있어서 제가 4장, 5장을 길게 얘기한 거예요. 6장은 내일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부의 법칙입니다. 제가 좀 길게 말한 거는요. 부의 법칙을 알려줬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이 법칙이 다 날려버리잖아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리더님들이 이 법칙을 이해하고 이거를 현실에서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끝나고 나서는 용서하고 아까 알려드린 거 39페이지 그거 해보시고 열망하는 거 적고 아침에 잠깐 적어보시고 아침 저녁으로 내가 한번 이거를 봐야지 프린트해서 붙여놔도 좋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내가 열망한 걸 적어놓은 걸 딱 보고 머릿속으로 아 저걸 다 이루면 내가 어떤 모습이지? 이렇게 잠깐이라도 왜냐면 이게 연습이 안 되면 되게 오래 걸리니까 잠깐 상상해 보시고 오늘 하루 살짝 흐뭇한 미소 짓고 출근하시고 일상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바예요.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오늘 지금 읽은 거 정리된 거 꼭 앉아서 5분이라도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됐어요. 손희정 선생님 혹시 토닥토닥 있으실까요? 네, 찾아놨는데, 그래, 너무 말씀에 집중하다가 잊어가지고 딴 걸로 했네. 자, 아우, 너무 열심히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이렇게 됐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이고,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오늘 내용과 비슷했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좋고, 리더님 사진 한번 찍을게요. 그, 본인이 느낀 점이나 이런 거는 톡방에 제 나눔을 시키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톡방에 남겨주셔도 너무 좋아요. 좋아하는 구절이나. 왜냐하면 리더님 그게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거고, 결국은 그게 리더님들한테 엄청난 행운과 부를 가져다 줄 겁니다. 어, 사진 찍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아, 책 들어야지.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 될 겁니다. 빠이.